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 Q&A 공방 동환쌤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인강을 많이 듣는데 그 인터넷 강의를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한 번쯤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 듣는 법. 첫 번째는요, 강좌의 수강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어디다 작성하면 좋냐면요, 이 인터넷 강의 듣는 인터넷 강의 책자, 강좌의 책자에다가 들어야 될 계획을 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를 들을 시간, 그쵸? 언제 듣는다, 어디에서 듣는다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듣는데, 이게 몇 분짜리인지 이게 강의가 나오죠. 그럼 예상 효과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예상 효과. 그래서 이 총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총 시간. 그쵸? 그 다음에 이 효과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총 시간, 드린 시간은 얼마큼인데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지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목차에 써놓은 요 인터넷 강의 후기에다가 핵심을 더 추가로 아니면 본인이 새로 배운 것이나 아니면 더 주의할 것을 추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인터넷 강의 자체가 예상되는 효과나 아니면 계획이 확정돼야 끝까지 완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의 목차의 전반에 계획 날짜를 적어두고 학교 시간표나 자신의 학습 과목과의 연동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의 시청에 이제 전반 계획이 있어야, 그래야 학교 강의랑, 학교 수업이랑, 진도랑, 이렇게 따로 놀지 않고 같이 연결돼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그냥 강의를 듣는데요. 먼저 책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인강도 예습을 해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하고, 이 예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예습을 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들을 부분과 어느 정도 그냥 빠르게 들을 부분, 아니면 안 들어도 되는 부분,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고 계획을 짜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날짜 계획을 짤 때, 1번 계획을 짜기 전에, 이렇게 날짜 계획을 짜기 전에 먼저 책을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조금 더 어려운 인강을 들으니까. 완전히 마스터하면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은 어려운 부분을 자꾸 통독을 해서 한 두세 번 통독을 해서 점검을 하고, 본인이 모르는 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에 형광펜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형광펜. 그러니까 보통 교재는 보통 80%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교재를 공부하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강의 교재는 자기가 60%를 맞는 교재를 해도 상세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상세하게 풀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60%를 알고 있는 문제를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40%는 못 푸는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근데 이 40%를 못 푸는 문제니까 60%는 최대한 빨리 해놔야 되니까 이 60%에 대한 공부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보다 어렵거나 그보다 쉬운 교재를 들으면 시간의 효율성이 줄어듭니다. 수업 중에 형광펜으로 쳐놓은 점검한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요점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를 적게 하면 집중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는데, 집중해서 한 번 듣고 두 번째 필기 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이렇게 두 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집중해서 들을 때는 편안하게 빠른 2배속으로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정 부분만 정속으로 듣고, 나머지는 다 1.5배속 이상으로, 2배속 이상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먼저 공부하고 특정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자꾸 찾아놓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먼저 읽고 공부해보면 주의 깊게 확인할 부분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고 형광펜 칠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ESB, 인강을 보는 속도를 남들은 10시간 걸리면 나는 6시간에 끝내면, 남들이 20시간 걸릴 때 2개 보면 나는 3개의 인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1배속, 2배속 얘기하는 것처럼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특권입니다. 인간의 특권. 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화질도 개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체크해두고, 책이 없다면 2배속으로 전체를 쭈르륵 보시고, 두 번째 볼 때 천천히 볼 것을 정리해두고 체크해둡니다. 자,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빠르게 보게 되면 천천히 한 번 보는 것보다 2배속으로 보고 특정 부분만 1정속으로 보고 2배속으로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보면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같은 시간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정 필기할 부분은 천천히 필기를 완전히 다 하고 나가고요. 내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할 때는 다시 반복해서 시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거를 두세 번을 반복해서 시청합니다. 자, 내가 모르니까 두세 번 반복해서 시청해서 나중에 넘어가다 보면 이 두세 번 시청하는 게 효과가 돼서 뒤에 부분과 연결될 때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현장 수업과의 차이점입니다. 인터넷 강의의 특권이고, 모르는 부분을 두세 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강의자는 듣는 사람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전체로 설명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나의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은 내가 찾아야 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적으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빠르게 적더라도 긴장도와 집중력을 높이려면 현장 수업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적으면 되죠. 노트 필기를 하던, 아니면 노트 필기를 하던, 아니면 그 노트 필기를 하면서 내가 소리를 내면서 노트 필기를 하던, 아니면 그 강의를 따라서 소리를 내면서 듣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예를 들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쓴 다음에 입으로 얘기하면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쪼마랗게 들리면서 강의자의 소리도 들리니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잠이 들 때, 졸릴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강의를 따라 얘기하면서, 선생님처럼 똑같이 얘기하면서 따라서 얘기하면서, 선생님 있을 때는 쓰면서 이렇게 강의를 적극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무작정 듣기만 해서는 효과적인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쓴다. 두 번째는 뭐죠? 같이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강의를 따라한다. 세 번째는 뭐죠? 또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면서 체크법, 다양한 체크법으로 체크를 하면서 본다. 아니면 네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하면서 듣는다.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다섯 번째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나온다. 시험 안 나온다. 시험 나온다. 이걸 계속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반복하면서. 이런 방법들처럼 다양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 반복 시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한 거 추가를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 수업과 다르게 환경만 충족된다면 말을 따라서 중얼중얼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거 하면서 손동작을 하고 활기차게 어깨도 움직이면서 반복 시청을 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과격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외워집니다. 최대한 어쨌든 나만의 방식을 사용해서 일정 부분 자극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강을 들으시는데 문제풀이 강의 이전에 개념 강좌를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심화하면서 기초 개념, 중급 개념, 기초 개념, 중급 개념, 고급 개념, 압축한 개념, 풀어서 상세하게 된 개념, 이런 것처럼 개념을 반복해서 빠른 속도로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점점 심화하면서 개념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파생학습이 빨라집니다. 개념의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선생님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암기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개념 강의, 흐름을 알려주는 강의, 이런 것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에서도 8시간에 끝나는 국사, 12시간에 끝나는 국사, 10강으로 끝나는 국사, 영어도 그렇죠.
4시간의 문법 끝내기, 8시간의 문법 끝내기, 12시간의 끝내기, 인터넷에서 찾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해서 흐름을 잡으면, 이거 한 번 듣다, 4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8시간 강의 또 들으면 되고, 또 12시간 강의 들으면 되고, 또 20회차 강의 들으면 되고, 이렇게 들은 다음에는 또 내려가서 요거를 다시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야 전체 흐름, 그러니까 카테고리, 방향성, 그러니까 전체의 목차, 이런 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개념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고, 유튜브나 교육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걸 꾸준하게 될 때마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후에, 인터넷 강의 수업 후에 목차에다가 꼭 요점 정리를 추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강도 복습이 필요한데, 예습이 아니라, 이 복습할 때 이 전체 내에서, 인강에서 시청 후 새로 안 부분, 다시 볼 부분, 의문점을 해결할 부분, 이 정도는 나누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강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보야 되는데, 이런 찾아보면 또 다른 인강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결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인강 교재와 관련된 소제목을 찾아서 야간 자습 시간에 추가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용으로 쓰고, 요 흐름에서 잡은 이런 것들을 책자, 자기 기본 문법책이나 아니면 수학 개념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영어 문법책, 수학 개념서,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질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정리를 해놓고 그 교재에 질문을 써서 가지고 가야 빠르게 질문 답변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강 산학강에서 들은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것도 야자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자 시간에는 심화해서 공부하고 졸릴 때, 인강을 들을 때는 흐름을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소리를 내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따라하면서 흐름을 잡고 하면 잠이 깨고 좋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씻고 팍 잠들면 되겠죠. 자, 인강 내용과 해설서의 내용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 부분에 보면 해설서가 있는데요. 이 해설서하고 인터넷 강의 하면 인터넷 강의도 과외용이고 해설서도 과외의 노하우니까 이 두 개의 노하우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서랑 똑같은 인강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해설서보다 더 진화되고 해설서를 보완하고 해설서를 더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인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인강의 방향의 강의와 이유 등이 해설서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서를 보는 눈, 해설서를 읽는, 해석하는 능력을 눈을 뜨더라도 인터넷 강의에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 교재의 해설서를 미리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강의를 하는 방식, 인터넷 강의의 설명들이 해설서에 어떻게 녹아났나 보면 이 비슷한 다음 강의들은 해설서만 보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인터넷 강의에서 말하는 주의사항 추가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주의점들. 자, 인터넷 강의 수업 시간만으로는 접수 전환하기 힘듭니다. 인터넷 강의. 혼자 학습하고 책을 보고 하는 것을 같이 해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혼자 흐름을 잡고 진도를 나가는 게 힘든 경우에 인터넷 강의로 대강의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강의 흐름만 도움이 되는데 이걸 수동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문제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적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 강의 듣는 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빠르게 나에 맞추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것 뿐입니다.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해주죠. 그러면 제가 푸는 게 아니라 강사의 쇼를 보는 겁니다. 쇼타임입니다. 강사의 쇼를 보는 건데 강사처럼 나는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강사가 알려주는 거를 가지고는 이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해 다음에 연습해야 되고 연습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반복 연습한 다음에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했더라도 연습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인터넷 강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을
공부를 하고 성적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오늘 나온 인터넷의 기세에서 보면, 중하위급 아이들이 수능 교재를 보고 손해봤다. 피해를 봤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인터넷 강의를 다 들으면. 학교에서 수업 듣고, 또 혼자 인강 듣고, EBS 강의를 들어봐야, 그죠? 전체의 흐름을 이해는 됐지만, 전체 흐름이 됐지, 구체적인 시험까지 가는데 연습과 암기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 강의에서 풀어준 문제와 비슷한 연습을 시행을 해야 되고, 그쵸? 스스로 성적을 비교 위에 올리려면 암기하고, 연습한 것을 암기하고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자, 9번. 자,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이 수업 듣는 거하고 인터넷 강의 듣는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수업 연습을 듣는데, 그럼 수업과 인터넷 강의는 무슨 차이냐?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듣는데, 인터넷은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내가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 과목 욕심 부리지 말고 수강 과목을 여러 과목으로 대량으로 하지 마시고, 인강도 학교 수업이나 기타 책을 보는 학습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고 보조가 될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지금 인터넷 강의 듣는 것처럼, 소리는 내지 못하겠지만 인터넷 강의 듣는 방식처럼 계획을 짜서 들으시고, 인터넷 강의가 학교 수업이 도움이 되도록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전제가 되고 보조적인, 학교 수업의 보조적인 것이 인터넷 강의일 뿐입니다. 취약한 과목을 집중해서 장기간 계획을 짜고, 그죠? 자, 학교 수업은 미적을 나가지만 내 수업은 수어를 계속 반복해서 개념 강의를 이렇게 빠르게 들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보면 공식을 완벽하게 단련을 했다면 수학 문제 푸는 게 확실히 빨라지겠죠. 이런 것처럼 잘하는 과목을 단기적으로 집중, 보완하거나, 그래서 더 잘하게 만들거나. 이거 왜 그렇죠? 이게 표준 점수가 나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끝에 들어가면 표준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잘하는 과목의 단기 보완, 못하는 학생한테는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비읍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 수업의 학습 계획에 보조해서 내가 현재 학년 것이 아니라 이전 학년이나 아니면 다음 학년의 바탕을 쌓기 위한, 아니면 현재 배우는 과목이 너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따라가기 위한 보조 수업으로 계획을 짜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 적극적이면 그러면 도움이 되지만, 소극적이고 보고 똑같이 본다면 손해입니다. 인터넷 강의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계획 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